영한 여러분이 제품이나 서비스 강조하는 건 가치 제한이 아니고요. 다만 이제 제품의 활용 그럼 지금부터 비즈니스 모델 이해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여러분의 아이템에 적합한 비즈니스 모델 패턴을 찾으셨다면 그를 중심으로 한 여러분의 비즈니스 모델을 구성하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비즈니스 모델의 구성 요소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중 크리스텐센의 정의를 바탕으로 다시 한번 살펴보면 여러분의 아이템이 고객에게 주어야 할 가치가 제시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가치를 만들 자원과 자원을 활용해서 가치를 만들고 전달하는 프로세스, 그리고 프로세스를 진행하는 과정에 여러분이 어떻게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지를 좀 제시해 줘야 합니다. 앞에서 살펴본 패턴과 비교했을 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대체로 보면 가치 제한은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프로세스에서 어떻게 만드는지도 그렇게 패턴에서는 기억나지 않으실 겁니다. 어떤 자원을 가지고 어떻게 쓰는지도 마찬가지죠. 대부분 프로세스 그 중에서 어떻게 가치를 전달하는 데 중점을 두고 그를 바탕으로 일부 모델은 좀 수익을 어떻게 얻는지가 기억나실 거라고 봅니다. 패턴을 보시면요. 앞에서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서 언급할 때 얘기한 마이클 루스의 말처럼 대략적으로 어떻게 수익을 창출하는지 알게 해주면 된다는 점에서 기존의 사업 아이템을 대상으로 분류할 때는 가치 제한이 제시될 것이 없겠죠. 이미 사회에서 가치를 인정해서 성공한 모델을 바탕으로 분류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새로운 시장을 찾는 경우에는 여러분은 새로운 가치 제한을 제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가치를 어떻게 만들지에 대해서 정리가 필요하고요. 이러다 보니 모든 BM은 다 다른 자신만의 BM이 형성되고 그 BM을 통해서 시장 검증을 통한 타당성 연구가 가능해집니다. 앞에서 본 각각의 요소에 대해 살펴볼 때 가치 제한과 자원 그리고 수익이 어떻게 날지에 대해서 정리하는 건 개념적으로 어렵지 않아 보입니다. 그러나 프로세스는 그 방향성을 잡기가 좀 쉽지 않죠. 그래서 나온 것이 오스터왈더의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 BMC입니다. 대부분의 비즈니스 모델을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최근에는 비즈니스 모델을 설명하는 프로토콜이 된 것 같습니다. 캔버스의 왼편을 통해서 가치를 만드는 과정과 가치를 이해하고 오른쪽의 캔버스의 오른쪽을 통해서 가치를 필요로 하는 사람과 가치의 전달 과정을 이해할 수 있으며 캔버스 하단의 두 개를 통해 가지고 수익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여기 비즈니스 캔버스를 보면 나오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부분인데요. 그건 여러분이 별도로 가지고 있고 그걸로 어떻게 시장에 안착해서 수익을 창출할지를 설명하는 게 비즈니스 모델이다 보니까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설명은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기술은 여기 쓸 공간이 없다 보니까 가치 제한의 기능 등 제품에 대한 설명을 정리해 되어 있는 게 가끔 발견될 수 있는데요. 이는 BMC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사용한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를 작성할 때 우리는 왼편에서 오른쪽으로 읽는 습관이 있기 때문에 왼쪽부터 쓰거나 설명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가운데 위치한다고 하시면 이 캔버스의 구조를 이해하기 쉽고요. 좀 더 용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설명할 때도 가운데부터 하신다 혹은 오른쪽부터 하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가치를 먼저 가운데에 적고 이 가치를 인정하고 쓸 사람이 고객이 돼서 맨 오른쪽에 적는 거죠. 그래서 고객은 사람으로 가치는 그 사람에게 기존에 없던 분야일 테니까요. 선물 같은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물 박스로 표시됩니다. 다음은 이런 가치가 있는 것을 고객이 모른다면 사용할 가능성이 거의 없겠죠. 왜냐하면 새로운 것이니까요. 그래서 이런 가치를 가진 제품이나 서비스가 있다는 걸 알리고 계속 사용하도록 유도하는 마케팅적인 요소들로 고객들과의 관계를 형성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하트로 표시되고요. 다음은 가치를 전달해 줘야겠죠. 그래서 배송을 표시하는 트럭으로 표시돼요. 여러분이 고객과 만나는 접점을 채널이라고 합니다. 가치를 만들어서 이를 고객에게 전달하면 고객의 반대급부로 뭔가를 여러분에 주겠죠. 그게 여러분의 수익이 될 것입니다. 그럼 이런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가치를 지닌 제품이나 서비스를 여러분은 어떻게 만들까요? 만들기 위해 필요한 주요 활동이 뭐가 있을까요? 그중 여러분이 꼭 해야만 하는 활동은요. 그게 주요 활동인 키 액티비티입니다. 대부분의 스타트업이 실패를 하기 때문인지 삽질로 표현한 것이 좀 재미있습니다. 근데 이 활동이 가치를 제공할 제품이나 서비스를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고객에게 알리고 전달하는 커스터머 릴레이션십과 채널과 연계된 것까지 포함되어 있다는 것에 유의해야 합니다. 다음은 이 활동을 위해 필요한 것들이 있을 건데요. 이 부분이 자원이죠. 그런데 모든 활동을 다 스스로 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모든 자원을 다 가지고 있으면 좋겠지만 세상에 그 누구도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모두 다 할 수 있고 모두 다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다 나 혼자 하는 게 효율적일 리는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할 수 없는 것부터 해서 내가 가지고 있지 않는 것, 그리고 내가 하기보다 남이 하는 게 더 좋은 것, 그리고 내가 가치를 만들어 전달하는 도움을 줄 파트너가 필요하게 됩니다. 이들이 키 파트너스입니다.
여러분이 가치 있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생산해서 전달하기 위해서 필요한 활동을 하고 자원을 소모하고 그리고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파트너가 여러분과 함께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비용입니다. 그래서 상단의 6개 블록에 대한 부분에 대한 비용을 정리하면 비용 구조가 형성됩니다. 가장 중요한 가치 제한과 고객 분류는 좀 나중에 하고 각각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채널은 고객의 가치를 전달하는 방법이다 보니까 대개는 시장을 생각하면 쉽습니다. 온라인 마켓과 오프라인 마켓을 얘기하고요. 전반적으로 시장에 참여하는 주체들 간의 다이어그램을 그려서 이해하면 좋은데 기회가 되면 다시 설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런 채널을 제공하는 회사는 어떻게 될까요? 그럴 때는 린 캔버스의 채널과 같이 고객과 여러분이 처음으로 알게 된 경로를 채널로 이해해서 광고 및 홍보 활동과 접점으로 정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맨 위에 오른쪽 가운데에 있는 커스터머 릴레이션십입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사람들이 새로운 여러분의 서비스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우선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알리는 활동이 우선 필요하고 그 이후에 기존의 대안과 비교했을 때 가치가 있다는 확신이 있어야 여러분이 제안하는 가치에 맞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고객들이 사용하겠죠. 그리고 사용한 후에는 기대치에 부합해야 계속 사용할 것이며 계속 사용을 위한 혜택을 제시해줘야 합니다. 마케팅에서 신규 고객 1위를 잡을 수 있는 비용이면 기존 고객 6명을 지킬 수 있다고 합니다. 새로운 것으로 전환시키기 좀 쉽지 않다는 얘기죠. 그리고 여러분의 사업체가 이 일만 하고 끝날 사업이 아니라면 이를 바탕으로 성장을 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마케팅의 상대 핵심 내용이 고객에 대한 Get, Keep, Grow에 관련 사항을 간략하게 정리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초기라면 고객의 획득을 중점으로 두는 어떻게 효과적으로 알릴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정리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키 리소스는 가치를 만들어서 고객에게 알리고 전달하고 그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기 필요한 자원을 조금 더 작게 생각하면 다음에 설명할 주요 활동을 위한 가지고 있어야 할 것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키 리소스는 그래서 크게 네 가지로 분류되는데요. 이런 강의 영상을 보기 위해 여러분 필요한 기기도 있을 것이죠. 이런 기기 같은 물질적인 자원도 있고요. 물질적인 자원 다음으로는 설비 같은 것에서부터 기기에 들어가는 기술적인 자원, 특허와 같은 무형의 자원, 그리고 돈이 들다 보니까 금융 및 재무 자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은 사람이 하다 보니까 인적 자원, 이렇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서 유의할 사항은 모든 차원을 여러분이 소유하고 있을 필요는 없다는 거고요. 여러분이 사용할 수 있으면 됩니다. 물질적 자원도 우리나라 민법에서 소유권과 용익물을 구분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인적 자원도 역시나 창업팀의 직원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 모두가 여러분이 보유한 인적 자원입니다. 키 액티비티는 기업이 하는 모든 활동을 좀 우선 다 감안한 후에 그중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중점적인 부분을 정리하시면 되는데요. 개별 활동의 세분화 수준에 따라 어느 수준까지 기술해야 할지에 사실 정답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처음 하시는 분이라면 마이클 포터의 가치 사슬 모형을 기본으로 해서 그걸 좀 검토해 보시고 그중 여러분이 보유한 핵심 역량과 관계된 활동을 좀 별도로 추려서 정리해 보도록 저는 안내하는 편입니다. 키 파트너스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가치를 만들고 전달할 필요한 요소 그리고 역량 중에 여러분이 가지지 못한 부분을 가지고 있는 주체 그리고 그런 주체 중에서 여러분이 같이 할 수 있는 주체입니다. 물론 가장 큰 기업이나 기관들이 여러분과 함께하면 좋겠지만 그들이 참여하는 요인을 여러분이 제시하지 못한다면 여러분의 아이디어는 구현될 수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파트너, 그들이 왜 참여하려고 하는지 그런 부분이 추가적으로 정리돼야 됩니다. 가끔 보면 파트너와 고객이 같은 이름이 특정 BMC의 양쪽에 다 정의되어 있는 모델을 볼 수 있습니다. 대체로 플랫폼 비즈니스에서 자주 발견되는데요. 그때 내가 중점적으로 상대해야 하는 점에 따라서 고객과 파트너를 구분해야 합니다. 어떤 분은 회계 기준에 따라서 제조원가 명세서나 매출원가에 관련된 비용에 참여하는 주체는 파트너로 놓고 판매비 등의 비용에 참여하는 주체는 고객으로 구분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BFC상의 구성을 볼 때 내가 고객 관계 관련 활동을 하고 채널을 개발하고 유지해야 한다면 고객으로 놔야 되고요. 그렇지 않다면 파트너로 분리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초기에는 고객으로 놨다가 여러분이 성장함에 따라 파트너로 이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3종의 키 블록에 나와 있는 것들이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이 못하게 하는 이유가 나오도록 핵심 역량을 표현할 수 있으면 더 좋겠습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가치 제한과 고객 구분은 BM에서 가장 중요하게 정의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를 정리할 수 있는 도구가 따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를 가치 제한 캔버스 VPC라고 합니다. 여기서는 BMC에 나오지 않은 여러분의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설명, 그중 기능에 대한 부분이 들어갑니다. 각각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캔버스의 오른쪽에는 동그라미 부분을 커스터머 프로파일이라고 하는데요. 사전적 정의를 프로파일을 보면 누군가의 삶이나 인생, 일, 기타 여러 가지에 대한 간단한 묘사이기도 하고 그 묘사를 적는 말을 말하기도 합니다.
또한 누군가의 행동이나 상황을 예상하는 일련의 행동도 프로파일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범죄자들의 프로파일을 통해서 과거의 다른 범죄를 증명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다음 범죄를 예상하고 준비하는 것도 가능하죠. 이를 통해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것이고요. 사전에서는 고객이나 범죄라고 예시적으로 언급을 했지만 친목 도모나 특정 목적을 위해서도 프로파일을 만들기도 합니다. 고용 의뢰 취업 희망자의 프로파일을 인사 담당자에 만든다거나 연구 활성화 촉진을 위해서도 만들기도 하죠. 기업을 운영할 경우에는 불특정 다수 혹은 소수일지라도 마케팅의 시장 세분화를 위해서 특징별로 고객에 대해서 고객군을 정의한 수준까지, 고객에 대해서 특정별로 정의할 수준까지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원은 3개로 나누어지는데 그중 오른쪽에 하나가 고객 할 일입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고객이 가진 불편한 사항과 좀 있기를 원하는 사항으로 좀 나누어지는데, 고객 관리가 고객 불만이 연계되고 고객 관리가 고객 이득이 연계되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객 관리 먼저 정의되어야 되고 이 부분은 현재 상태를 나타내게 됩니다. 가끔은 좀 고객 불만의 반대가 고객 이득 정의되어야 하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의사결정을 자신의 의지로 한다고 생각하지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환경의 영향을 더 받고 자신의 처한 상황에 따라서 의사결정을 한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그 대표인 연구가 프린스턴 대학에서 진행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까지 라는 프로젝트인데요. 사람의 성향이나 지식 수준, 삶의 목표 그런 거 관계없이 자신의 처한 상황에 따라서 의사결정의 순간 그 사람의 행동이 결정되는 걸 보여주는 연구입니다. 이런 할 일에 대해서 기능적, 사회적, 정서적, 부차적 활동을 4가지로 구분하기도 하는데 이 나눈 활동이 복합적으로 진행되는 것도 많고 막연하게 하나로 분리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작성을 할 때 실마리 정도로 생각하시면 좋고요. 그리고 사업계를 발굴했다 함은 고객이 언제 여러분의 제품이나 서비스가 필요할지에 대해서 생각이 있었다는 의미일 테니까 이때를 기준으로 특정 환경에 처했기 때문에 내 고객은 이런 행동을 한다고 정리하는 게 좋습니다. 그럼 이런 일을 할 때 원치 않은 결과나 위험, 장애 요소들이 좀 투철될 수 있겠죠. 아니면 그런 일을 할 때 뭔가 있기를 바라는 게 나올 수도 있겠고요. 예를 들어 뭔가 하는데 다른 사람은 1시간 정도면 다 끝나는데 나만 3시간 정도 걸리는 일이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그 일이 어떤 일이 뭐겠지만 나만 2시간 정도 손해본다는 거 수도 있겠죠. 그럼 2시간에 손해보는 사람의 페인이 되고 2시간을 어떻게 해서든 벌게 되면 그를 통해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성취, 다른 성취죠. 할 수 있는 다른 뭔가가 개인이 됩니다. 이건 가치지도 밸류맵이라고 하는데 이 역시 3가지로 분할되어 있습니다. 그중 맨 왼쪽의 사항이 여러분의 제품이나 서비스의 기능입니다. 여러분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묘사도 쓰셔도 좋고 제품이나 기능을 설명하셔도 좋습니다. 앞에서 도출한 고객 프로파일의 사항을 바탕으로 여러분의 제품이나 서비스의 기능별로 인해서 페인을 어떻게 바꿔주는지, 개인을 어떻게 얻게 해주는지 설명해주는 분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서 얘기한 3시간짜리 업무를 여러분의 제품이나 서비스 기능을 통해서 1시간을 줄여줄 수 있다면 페인은 3시간 업무를 1시간으로 줄이는 형태가 되겠죠. 아니면 해당 업무 자체를 없애줄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이를 반대로 얘기하면 2시간의 여유 시간을 주는 거죠. 이를 페인 릴리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2시간을 통해서 어떤 혜택을 창출할지는 개인적으로 다르겠지만 이 2시간을 여러분의 제품이나 서비스 쓸 경우 또 별도로 얻을 수 있는 것이 다시 이득이 생성자가 될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가치주의 제품이나 서비스 기능이 페인 릴리버를 제공할 수 있는 기능인지에 대한 부분과 프로파일에 나온 페인과 가치지도에 나온 페인 릴리버의 내용이 핏이 맞아야 한다는 것인데요. 개인 부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를 프로덕트 마켓 핏이라고 해서 PMF를 본다고 합니다. 이렇게 도출된 페인 릴리버와 개인 크리에이터의 사항이 앞서 본 VMC의 가치 제한으로 기술되면 됩니다. 이때 외부에서 보여주는 가치 제한은 사람의 인식 수준의 한계로 인해서 대체로 3개 정도로 제한하는 게 좋다고 얘기하는데 하지만 내부에서 기획할 때는 굳이 3개로 제한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이런 가치 제한을 할 때 사람이 가진 페인이나 개인은 기본적으로 사람들의 니즈에 기반합니다. 불편한 것을 극복하고 싶은 것과 새로운 걸 얻고 싶은 것 모두 다 니즈죠. 근데 이 니즈를 해소시키기 위한 방안은 근원적인 니즈로 갈수록 방안이 많이 있고 접근하기 쉬운 것도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생존의 욕구의 기본이 되는 식욕을 보면 배고픈 상황이라면 뭔가를 먹으면 그 문제는 해소되죠. 하지만 여러분이 먹을 수 있는 모든 것이 제시되는 건 좀 불가능하죠. 사람들이 그 뭔가를 여러분이 제시하는 제품이나 서비스가 되도록 하는 작업이 좀 필요하게 됩니다. 그에 따라 먹기만 해서는 뭔가 부족한 뭔가 초점을 둬서 고객에 여러분이 다가가게 되고요. 그래서 고객의 니즈가 원칙을 바꾸면 그리고 그 고객이 충분한 경제를 갖고 있다면 시장에 수요가 있다고 말을 합니다.
이런 니즈는 외부에서 관찰되는 게 있고 모르는 게 있습니다. 잠재적인 니즈의 경우에는 뭔가 새로운 것이 제시된 형태, 그러니까 기술적인 발전이 선행되고 그에 따라 나온 제품에 의해서 후에 인식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하지만 이는 창업 아이디어의 3000대 1 이상의 극악한 경쟁력을 돌파해야겠죠. 그리고 새로운 지식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은 대부분 시장의 영리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외면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대부분의 사업에서 발견되지만 현실에서 해소되지 않는 일명 언맨 니즈에 좀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언맨 니즈의 사례인데요. 세계적인 제품을 생산하고 유통하는 회사 중 하나인 P&G의 제품들을 쭉 나열했을 때 그거에 관련된 사례를 정리한 겁니다. 다양한 제품의 특정 사항에 대해서 개선적인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스타트업을 한 사례를 정리해 놓은 거고요. 다음은 제조뿐만 아니라 서비스업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비스업 중에 배송 업무에 집중한 회사의 배송 서비스 특정, 언맨 니즈에 맞춰 나온 사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금융업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들 주변에서 기회를 찾아 정리했다는 다들 주변에서 기회를 찾아 정리해야 하는 것이죠. 이렇게 가치 제안할 때 유의할 사항이 몇 가지 있습니다. 대체로 하는 기술 중 가장 큰 부분이 고객 중심이 아닌 제품 중심 설명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제품 프로덕트를 하는데 유형화된 프로덕트는 굿즈라고 하고 무형화된 프로덕트는 서비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프로덕트를 일반적으로 우리는 굿즈와 좀 혼용해 쓰는 경향이 강해서 문맥을 좀 살펴봐야 합니다. 여러분이 제품이나 서비스 강조하는 건 가치 제한이 아니고요. 다만 이제 제품의 활용이 좀 일반화되어 있다면 그 기능을 좀 강조하는 것도 괜찮겠죠. 예. 예를 들어서 데스크탑의 CPU 클럭이라든지 메모리 사이즈라든지 하는 거는 기능적인 부분은 고객들 지식 수준이 좀 높아져 있어서 경쟁자들과 가치 제한이 그렇게 차이가 안 날 경우에 쓰이는 방식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기회를 바탕으로 한 가치 제한 같은 경우는 기존의 고객들이 접한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고객들의 기능을 파악해서 그를 통해 가치를 유추해야 하는 게 그렇게 하면 좀 어렵기 때문에 고객들이 가치를 인지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됩니다. 이에 대한 예시는 다음 페이지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시를 보기 전에 가치 제한에 대한 기술에 대한 팁을 드리면 가치 제한은 BM의 핵심이기 때문에 항상 사업 계획서든 어디든 그걸 강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문 헤드라인처럼 크고 주목성 높게 쓰이고 이를 길게 최대 2개에서 3개의 설명과 함께 그 설명에 대해서 3개 이내에 강조점을 제시할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인포그래픽처럼 시각화해서 보여주면 더 좋겠죠. 앞서 BM의 구성 요소에서도 얘기했던 크리스텐슨 교수가 말한 사례인데요. 사람들이 원하는 건 특정 사이즈의 구멍을 필요하기 때문에 전동 드릴을 산다는 것이고 가치 제한 특정 사이즈의 구멍을 필요하는 사람의 원하는 시간에 구멍을 만들어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광고를 보면 배터리 사이즈에 따른 모터의 힘과 구동 시간, 기어 변속 이런 기능적인 부분이 좀 강조됨을 찾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DIY 시장의 확대에 따라서 이 제품 역시 대부분 알만한 사람은 다 아는 제품이기 때문에 가치에 대한 차별화 내역을 좀 제시하기보다는 소비자들이 알아서 유추할 수 있도록 제시한 형태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여러분이 발견한 새로운 기회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능 통해서 고객이 가치를 인지하게 하는 게 아니라 직접적으로 가치를 제시해 주는 게 시장에 다가가기 더 용이하겠죠. 그럼 이것으로 비즈니스 모델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만의 성공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해서 건승하시길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